의료생협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해서 여기를 많이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고자 되시는 분들이 무슨 의료생협은 여기서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하셔서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반갑고요. 아시다시피 올해가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다 아시나요? 예,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 한국에서도 그 IYC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IYC라고 하면 그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협동조합의 날은 매해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올해가 7월 7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직위원회가 출범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7월 7일 날 전국 규모의 이런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아주 알찬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저희 수원에서도 그 사회적 경제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협의회는 수원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수원 협동조합 네트워크하고 사회적 기업 협의회, 그리고 마을 기업, 자활 공동체, 기타 등등의 민간 협의체하고 그리고 거버넌스 조직인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라든지 또 저기 마을 르네상스 센터라든지 의제21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조직하는 민간 협의체 조직이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오는 6월 28일 날 그리고 6월 30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장소는 그 장안시민회관 온누리홀하고 만석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인들하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김재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높아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행사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우리의 협동조합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향후 한국 사회의 대한경제로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지역에서의 많은 고민과 우리 토론 또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작년 2011년 12월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지금까지도 시행령이 지금 준비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행령 준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법률에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모든 법률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는 부분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법 제정 이후에 특히 자활공동체에 계신 분들하고 이 협동경제에 대한 가치는 있으나 그 현재의 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계신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또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공익성을 갖고 있는 이런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단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듯 앞으로 수원 지역에서도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또 많은 부분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정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맞도록 협동조합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준비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협동조합 학교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요걸 계기로 올 하반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강좌가 4강좌가 진행되는데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건 우리 협동조합 전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원각 선생님, 장종익 교수님, 그리고 우리 최욱진 본부장까지 우리 한국사회 협동조합의 가장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강좌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주제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의 고민이라든지 현장에서 준비하는 사람의 어려운 점들을 가감없이 질문하고 뭔가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열띤 자리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 좀 열띠게 협동조합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4강까지 열심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협동조합 학교의 의미와 그리고 학생으로서 교육에 참가하면 어떻게 임해야 되는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못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럼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는데 어느 단위에서 왔는지 이렇게 좀 아시면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렇게 4강 진행하면서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참여한 단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빼고요. 직책도 빼고 그냥 하겠습니다. 단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수원 미래 생협 정성인 님 외에 다른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수원 생협에서 오셨고, 그리고 365 건강한 사람들에서 오셨고요. 수원 잘, 그리고 수원 우만 잘, 그리고 수원 새날 의료 생협, 경기남부 둘의 생협, 그리고 바른 둘의 생협,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그리고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성공 수원 나눔의 집, 수원 YMCA, 수원 짜로사랑, 경기시민복지연대 등에서 오셨습니다. 이게 다음 주 정도 되면 더 많이 오실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진짜 이렇게 오신 분들 서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볼까요? 칠까요? 오늘 이 자리는 주체는 수원시 사회자경제협의회와 수원시 종합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주최를 하시고요. 주관은 수원협동조합 네트에서 합니다. 축사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김현철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과 그리고 수원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수원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는 기관에 있습니다. 사무처장으로 있는 김현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만간 다음 주 지나서는 명칭이 좀 바뀝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좀 해산하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로 통합되면서 이제 저도 직책도 좀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단체 협의회라고 돼 있어서 오늘까지는 좀 그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수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 기관들이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이익 창출의 모든 것이 몰입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성, 신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 그래서 대한경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고민과 노력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리는 올해가 협동조합의 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말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되고 그리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수원 지역 자체만이라도 어떤 이익과 탐욕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정말 굳건히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 중심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것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좀 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시가 이제 사회적 기업 팀이 있는데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협동조합 담당자를 좀 선정할 예정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있는데 향후로는 단순하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명칭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좀 변모하는 것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뒷받침과 행정적, 제도적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전개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향후 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큰 모델이 되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첫 강의는 협동조합의 철학과 이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강사님에 대해서 익히 이름만 말씀만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장건 선생님을 모시고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장근입니다. 제가 협동조합 관련해서 성남에서 1992년에 주민생협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까지 생협 전국연합 회장직을 마칠 때까지 약 16년 정도 되죠. 협동조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노동조합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운동을 제가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교직원으로 92년에 노조 일을 이제 끝내고 방학 때 일본을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을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가서 좀 쉴만한 곳을 찾았는데 그게 협동촌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일본 생활클럽 생협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심신 필요해지면은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연수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일주일 쉬면서 그때 일본의 생협운동에 대해서 조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노동조합 운동으로 관련 노동조합도 협동조합 운동이니까 노동자 협동조합이니까 지역에서 할 게 뭔가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그 지역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생협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자원에서 맡아서 생협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원협동조합 학교를 열면서 보니까 올해가 이제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원 지역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해 있는 조직과 단위들이 결합해서 이 협동조합 학교를 열고 또 그런 협동사회 경제의 연대의 틀을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일이 잘 되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이런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철학과 이념 얘기하면은 제가 협동조합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가이기 때문에 철학과 이념을 정리하기에는 저한테 이 주제가 주는 좀 부담은 있었어요. 보통 이제 협동조합 얘기하면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보통 그 협동조합 강의를 하면은 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강사들이 자료를 낼 때 보면은. 근데 다행히 이번 자료에는 겹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덜 부담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한동건 그 이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망설이지 않고 하겠습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성남에서 2011 협동사회경제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행사를, 물론 이렇게 조금 축소된 부분입니다만 행사를 주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협동사회경제 한마당,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협동사회경제 한마당 이름을 가지고 한 두서너 차례 회의를 하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살림의 경제 한마당 이렇게 바꿨습니다. 협동사회 경제가 뭔가, 이건 살림의 경제다, 이렇게 아주 쉽게 말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011 성남 살림의 경제 한마당이라는 걸 작년 12월 달에 4일간 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해가 이제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갖자. 그리고 또 이제 성남에는 주민 생협으로 지역 생협 운동이 시작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성남이 수원시만 하죠. 수원시가 인구가 한 120만입니까? 네. 성남이 98만, 100만에 육박하니까 기초단체 규모로서는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의 경제적 양극화가 아주 심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은 문화적 양극화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양극화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이런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남에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원보다 조금 앞서 의료생협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협, 먹거리 생협, 이제 먹거리 생협이 먹거리 생협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좀 폄하해서 먹협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먹거리를 좀 벗어나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 먹거리 생협이 성남에는 주민 생협, 한살림, 최근에 작년에 아이쿠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생협, 그리고 이제 여성민호의 생협이 이제 조직이 시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생협, 이런 이제 생활협동조합 본부에 속하는 한 6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생협 협동조합 중에 하나인 농협, 신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 이걸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참에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 연대의 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또 고용의 문제를, 복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자리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성황리에 작년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협동조합 운동을 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초청하게 된 게 이제 몬드라곤의 호세 마리아 에로스키 전 총서기장 했던 호세 마리아 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협동촌에 머물렀을 때 만났던
고노 에이지라는 생활클럽 생협 이사장, 전 이사장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초대해서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왜 협동조합이 유럽에서는 어떤 형태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뭔가를 나중에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보면은 제가 이 제목은 여기서 정해준 제목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철학과 이념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그 밑에다 부제로 Humanity at Work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협동조합 살림의 경제 한마당을 할 때 온드라곤의 호세 마리아 씨하고 이 얘기 나눴던 부분이 아주 좀 기억이 새로워서 읽었습니다. 휴메니티 앳 워크 할 때 노동에다 방점을 찍느냐 앞에 휴메니티에 방점을 찍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호세 마리아 씨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인간다운 노동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호세 마리아 씨를 동행한 통역하는 분이 호세 마리아 씨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노동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동을 인간답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분들은 인간은 본래 노동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은 노동하는 인간들의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 뭐 뒤집어 놓고 보면은 말장난 같지만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협동조합이 출발할 때 왜 협동조합이 출발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같이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지역생협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소비자 생협운동 10년 정도 했으면 한 5년.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협동조합 운동을 한 5년 안팎에서 하신 분들이군요. 예. 그러면은 활동가입니까 아니면 조합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십니까? 활동가들이죠. 예. 그 협동조합 우리가 1995년에 RCA 맨체스터 100차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문이 있죠. 여러분들 이건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자료잖아요. 그 자료를 초안했던 분이 이안 맥퍼슨 교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2008년에 초청을 해서 그 서울의 대방동 요즘 플라자에서 초청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생협정부연합회와 한살림, 아이프 이렇게 여성민회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초청했는데 그때 이안 맥퍼슨 교수가 오셔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정의와 가치, 원칙에 대한 요약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카나다인이잖아요. 이 협동조합 운동이 18세기에 태동이 돼서 19세기에 꽃을 피웠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20세기에 와서는 그걸 정리한 그룹들이 카나다의 이안 맥퍼슨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협동조합을 그동안에 쭉 이론적으로 정리해왔던 많은 그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실은 학자들 또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전통을 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사는 현실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이 100년 만에 수정이 될 때 그것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원칙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 원칙은 이제 소멸해도 되겠다. 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인류의 지적 유산 중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본래 모든 그 생존은 경쟁을 통해서 생존한다. 결국 적자 생존이잖아요. 생존하는 것은 다 경쟁하는 것으로 이분이 진화론에 썼어요. 근데 그분이 놓친 게 하나 있었답니다. 보니까 경쟁하지 않고 사는 동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협동하면서 사는 종이 있다. 사실은 그게 동물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게 있겠죠. 대부분 경쟁하면은 먹고 먹히니까 사라지죠.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그 종이 진화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지구가 이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협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나 이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경쟁만 했더라면 먹고 먹혀서 결국 파멸했겠죠. 파멸하지 않는 이유가 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다 어른이니까 어떤 조류가 있는데요. 이 알을 놓으면은 암컷이 알을 수컷에 주는 거예요. 키우는 일을 수컷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은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조류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암컷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수컷은 굉장히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수컷이 암컷과 교미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서 알을 놓으면 그 알이 자기한테 양육의 부담이 엄청 큰 게 모든 이분들은 양육의 부담이라는 게 보통 암컷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게 있대요. 서로 잘 보완하는, 협동하는 게. 보통 펭귄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완되면 서로 이렇게 화려하게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크는데 한쪽 일방적으로 맡기면은 수컷이 그다음부터 알 키우느라고 자기 일을 못하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알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알을 놓으면 자기한테 부담이 크니까. 그런 이게 자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양육 때문에 갖는 부담이 엄청 그게 뭡니까? 사실은 양육이라는 개념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직장 잘 갖지 못하고 또 아이 키워나가는 그런 비용이 워낙 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결혼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게 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게 협동조합 운동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협동조합 운동에 어쨌든 탁월한 그런 그 지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니까 이후에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그 강좌는 이후에 여러 다른 강사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빼고 1980년에 그 27차 이제 국제협동조합 모스크바 대회에서 그 캐나다인 그 레이드로 박사가 어떤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게 서기 2000년에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19세기에 실제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협동조합이 위기에 도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위기는 어디에 있으냐면은 사상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상의 위기는 뭐냐? 그 18세기에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밴덤의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 행복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그 공리주의를 따르는 협동조합의 선구자 중에 얘기하는 늘 이름이 나오는 로버트 오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협동조합 방식이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사상의 근거에 보면은 협동조합은 절대적 빈곤을 완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그 1844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도 얘기 들었겠지만은 1844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워낙 값이 비싸니까 결국 그것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시작해서 시작됐던 구판장 사업에서 시작됐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비조합의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여러 형태로 갈라지면서 독일에서는 이제 신용협동조합, 프랑스에서는 이제 노동자협동조합,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이제 협동조합이 시민들 또는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만들어진 그 내용들을 쭉 한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쭉 진행됐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딱 함축한 말이 협동조합의 이제 정의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협동조합은 그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 아까 1844년에 만들어졌던 그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 이후에 약 100년에 걸쳐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1885년에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협동조합의 역사는 1844년을 보면 한 170년 다 돼갑니다. 그러나 이제 협동조합 연맹이 만들어진 것은 1885년이니까 거의 한참 있다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조직화되고 난 후에 이제 정의를 만들었는데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안에 협동조합의 어떤 기초적인 사상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대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소수의 사람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0명 단위가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나눌 때는 역할 분담을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 엄마가 시간을 봐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역할을 해서 각각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규모가 자꾸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게 불가능해지죠.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고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 규모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원 조직이 생깁니다. 그럼 직원 조직은 그 일만 이제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업을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은 우리 협동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공동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그룹은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그룹에 의해서 뽑힌 고용된 또 직원 노동자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해서 이제 운동과 사업의 분리라고 얘기하죠. 분리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사업연합이라는 이런 형태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나중에 그 조직을 굴려갈 수 있는 자기가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조합은 처음 만드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그 그룹에 의해서 다시 고용된 직원들은 그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업을 잘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쪽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100년 정도 지나가 보니까 처음에 그런 사상적에서 출발을 했는데 경영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 기업들이 일반 자본주의 안에서의 산업사 이후의 자본주의 안에서의 기업들하고 경쟁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한 전문성이라든지 그 조직을 만드는 처음에 사상이 달랐던 거죠. 일반 기업은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추구한다는 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원가 계산에서부터 방법이 다르고 협동조합은 이윤이 제로 베이스니까 그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 안에서 아까 다윈이 말대로 다른 방식 접근해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드는 조직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손해라는 것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살리기 위해서 경영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다. 뭐 170년 동안에 많은 협동조합 기업들이 생성하고 소멸했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문제가 협동조합 경영의 방식이 계속 진화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영에 이제 집중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사상적 위기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메이드로 보고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 운동의 가장 근간은 상호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본인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투자된 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하죠.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신뢰와 신뢰가 기초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데 그 부분에 위기가 오면은 이 협동조합은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가로서 협동조합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확대할 때 내가 출자를 하는데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 조직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협동조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게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뢰의 위기와 경영의 위기, 사상의 위기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레이들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협동조합의 그 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 안에서 몇 가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공동으로 그 염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원들 안에서 보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 생협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 안에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요구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요구를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번 협동조합 일반법,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수월하게 이제 뭐 교육이나 문화나 다양한 부분에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또 다른 것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300명 이상 뭐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뭐 육아 문제를 엄마들이 고민할 때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 때 실제로 법에 있는 협동조합을 못 만들었거든요. 300명 이상 이렇게 조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5명 이상이면 되니까 그런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필요에 의한 염원들을 만들어내는 일들, 이게 앞으로 이제 협동조합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의 가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의에 본질에 관한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협동조합 정의의 내용 본문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관점이 이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사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결사체 그러면은 보통 독립운동 할 때 조직을 만들어서 막 단지를 하고 막 혈서를 쓰고 우리가 이제 죽기까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간다. 이런 게 결사체잖아요. 협동조합 운동은 사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자율적인 조직.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오토노미스 어소시에이션인데요. 여기서 오토노미스는 셀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협동조합을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그 권리는 내가 갖는다.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얘기하잖아요. 협동조합의 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각기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게 협동조합의 가장 본질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협동조합이 자율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자기 권력을 거기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거죠. 그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원고를 쓴 자마니 교수는 이태리에서의 그게 지역 이름이 이태리의 자마니 교수가 이태리 협동조합의 언론은 그 지역의 특성이 그 지역의 시민들의 특성이 자유를 지향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지향하고 사는 물론 인간은 다 자유를 지향하는데 특히 이탈리아 안에서 볼로냐 쪽 사람들이 그걸 지향한다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권력이 나온다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이 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런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면은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협동조합은 개인의 욕망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이것을 실현하려면은 같은 사회 안에서의 경쟁의 대상이 있을 때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적 또는 시간적 여러 가지 헌신을 해야 되겠죠. 협동조합 운동에 저는 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결사체라고 하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결국 협동조합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체가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이렇게 협동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협동을 다른 말로 열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하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협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그 주제를 가지고 협력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예를 들어서 의료생협하자 이제 결정했잖아요. 의료생협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의료생협이 유지되려면은 의사의 급여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의료생협의 중심은 예를 들어서 의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진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원이 매일 아플 수는 없잖아요. 목욕 같은 건 매일 먹으니까. 근데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매일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뭐 의사의 진료비, 인건비가 한 500만 원이다 가정하면 의사의 인건비 500만 원을 만들어 주려면은 하루에 병원에 몇 사람이 내원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병원 관리 유지비가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1년에 평균 몇 번 아플 수 있을까? 그 n분의 1 해서 쭉 계산하면 하루에 몇 명이 내원해야 된다라고 나오면은 그만큼의 조합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조합은 아무나 가입시키면 안 돼요. 그 결사체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입시켜야 돼요. 우리는 보통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아놓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결사체를 조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협동조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죽기 살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은 자기들이 필요한 영혼을 충족하는 것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모아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려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동조합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참여할 때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요. 몬드라곤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동조합 사례를 얘기하는 몬드라곤이나 이태리 보이로나 프랑스의 릴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몬드라곤의 시작은 그 호세 마리아라고 하는 신부님이 시작을 했는데 몬드라곤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몬드라곤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3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만인 거예요? 예? 현재 인구가 3만인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몬드라곤 그 스페인 바스크 지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작년에 인구를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지역인데요. 근데 몬드라곤에 협동조합이 제일 처음 몬드라곤이 그 1941년에 호세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몬드라곤에 왔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가 만들어져서 처음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게 1956년입니다. 몇 년 걸렸죠? 15년.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사람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몬드라곤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제 협동조합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주로 생산자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 중에 가장 그 일자리 창출을 모델로 한 게 몬드라곤입니다. 몬드라곤은 거의 아까 말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다 협동조합 조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협동조합 기업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 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유행처럼 협동조합 얘기하는데 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런 협동조합 학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단계는 기초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시작을 이제 수원에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업이죠. 기업에서 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있죠. 그게 일반 그 사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 그 다음에 이 권위를 가지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공기업이죠.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철학의 근거에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휴머니즘이 인간적인, 인간을 존중하는 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은 그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들끼리 아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부상조에서 상호
구조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협동조합의 그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 그랬는데 요새 뭐 민주주의 담론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보면 뭐 자유민주 같은 자유 붙여가지고 이번에 그 뭐 문제도 되고 했는데 이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결국 경제가 양극화가 되니까 일반 자본주의 안에서 이윤의 추구가 극대화되면서 부의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재벌이나 부자에게 부가 쏠려서 결국 대다수의 서민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죠. 특히 이제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그게 가속화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언어가 만들어진 경제민주주의. 여러분들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들이 쭉 가치를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런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제민주주의가 이번에 만들어진 말 같지만 이미 18세기에 협동조합 운동한 사람들은 그 철학이 경제민주주의가 들어있습니다.